이번 시간은 제2편 행정작용법 중에서 행정행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행위 종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 다음에 보시면 판단 여지가 나와요. 이쪽 부분에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서 보았던 그 도구를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개념을 먼저 아시겠죠? 앞에서도 잠깐 좀 봤지만은 지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책은 이렇게 간략히 요약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현재 7급이라든지 9급에서 처음에 나왔던 출제 유형,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챕터 끝나면, 강의 끝나면 반드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바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행정법 자체가 이렇게 관념화, 추상화되어 있어서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금방 그게 남아있지 않고 금방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또 더 이렇게 눈에 익히고 한 번 더 듣고 또 말해보고 써보고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일단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그 교재 의를 봐보세요. 기속행위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고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에 반해서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여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행해진 행정행위를 말한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럼 제가 먼저 칠판의 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다. 먼저 개념을 볼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행위, 구속행위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법규가 있어요. 법 조문이 있죠. 행정법규가 있으면 행정청, 행정기관에게 어떤 재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가입니다. 허가는 우리 뒤에서 배우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우리 국민들이 허가 근거 법률에 따라서 허가 신청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 법규 자체가 이 허가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전혀 재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바로 뭘 해야 돼요? 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요. 근거 법규에 엄격하게 구속되는 기록되어서 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가 기속행위, 구속행위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청이 전혀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적법한 허가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행정청은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부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허가 처분을 내줘야 하고요. 만약에 허가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거부 처분이어서 제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행정심판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법적인 의의가 커요. 더구나 이 법 보세요. 기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뭐다? 기속행위. 우리가 앞에서 개인적 공권과 관련돼서 개인적 공권은요. 기속행위에 하에서는 당연히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말씀드렸죠. 자, 근거 법률이 법률상 이익으로서 사이익,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때 행정법규가 강행법규에서 행정청에게 기속행위를 이루고 이에 따라서 기속행위에서 행위 의무가 주어진다.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속행위를 충분히 봤죠. 이번에는 재량행위를 보도록 하죠.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근거법규가 행정법규인 근거법규가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갖다가
일정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 재량이 뭔가? 그렇죠. 재량이라는 것은 공익 판단이에요.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재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기속행위가 있고요. 기속행위가 있고, 우리 판례한다면, 자,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자, 재량행위가 있는데, 재량행위는 다시 우리 판례한다면, 학설은 이 구분을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하지만 판례가 이 재량행위를 이렇게 기속재량과 예, 자유재량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시험에서 이 재량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자, 기속재량을 갖다가 다른 말로 법규재량이라고 해요. 자, 7급 이상 또는 우리 9급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속재량을 법규재량이라고 해요. 이어서 자유재량을 갖다가 우리가 공익재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하, 공익재량. 여기에 그 뜻이 있어요. 기속재량, 법규재량. 기속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한 재량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교재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우리 교재에서 이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의해서 그 밑에 빈 공간 옆에 합격 체크 용어 정리 있죠? 요거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세요. 가볍게. 이 기속재량은 자,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이에요. 근거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법인가를 행정청에게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재량을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유재량 보시면 공익재량인데 이걸 보면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행위인가?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행위인가를 판단한 재량. 그래서 공익재량이라고도 해요. 무엇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요거를 판단한 재량이에요. 그래서 재량은 말 그대로 공익 판단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꼭 아실 것은 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판례한다면 이 기속행위와 이렇게 기속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그죠?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이 돼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고 이것은 어때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대상사항이 됩니다. 자, 위법사항은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쟁송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죠? 위법사항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재량을 구분해 보면요. 자유재량은요. 자, 이걸 갖다가 위반한다. 위반하게 되면 자,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자유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에 그쳐요. 이 부당이라는 것은 꼭 아셔야 돼요. 재량을 그르친 행위입니다. 재량을 그르친 행위예요. 부당할 때 부당이에요. 자, 이때 자유재량 또는 공익재량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당에 그치고 위법이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위법이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것은 부당에 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당사항은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심판이 대상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것도 좀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념을 잡는다 좋습니다. 우리 교재 잘 돼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출 문제를 풀든 어떤 문제를 예상 문제를 풀든 다 필요해요.
자, 예외적으로 보세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예외적인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다라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재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제가 왜냐면 학설에서 이게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갖다가 사실은 별 구별 실험은 없어요. 근데 판례가 이렇게 보니까 실무상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재량행위.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재량행위하면 자유재량 또는 공익재량이라고 한다. 네, 들었습니까?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자, 용어를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우리 자유재량, 재량행위에서도 예외적으로 재량하자가 있게 되면 중요합니다. 재량하자가 있게 되면 뭐가 돼요? 이때 이 재량행위를 뭐로 만들어요? 이 재량행위를 뭐로 만든다고요? 뭐로 만들어요? 위법이 되게 해요. 중요합니다. 위법이 되게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이어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물론 행정심판이 대상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자, 재량행위에 예외적으로 재량하자가 있게 된다. 일단은 위법이 된다. 자, 이 위법이 되면 이것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행정법의 기초 이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법을 갖다요. 제가 꼭 약속드리지만 이 행정법을 1강부터 우리 국어공무원 같은 경우는 약 40강 정도, 40강 정도, 37강 정도, 40강 정도 기준에서 요거 들으시면 되고, 7급 이상 자격증은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강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어공무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행정구제법까지예요. 행정법 총론에서 행정조직법은 빠집니다. 7급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행정조직법 총론에서 행정조직법하고 행정조직법, 행정법 강론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죠. 이걸 참고하시고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용어도 공부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용을 약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법에서 핵심사항, 골격사항 다 잡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최근 빠졌으니까 한번 제가 조금 더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계속행위와 재량행위 의의와 관련해서 이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이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거는 좀 학설과 관계돼서 요것만 우리 9급에서는 요것만 하시면 되고 7급 이상은 학설과 판단 여지 개념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7급에서는 판단 여지까지 여러 번 나왔지만 9급에서는 그 계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과 구별 실익이 나와요. 예,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가볍게 할 테니까 여기 빠진 부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계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은 현재 통설과 판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같이 봐보세요. 근거법규의 문헌, 당해 행위 성질,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수익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좀 두 가지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준. 좀 두 번째 목차가 구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 해가지고 구별 실익 요거 가볍게 제가 써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내용은 다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일반적인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좀 요약 잘 좀 해놓으십시오. 자, 구별 기준에 관해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관한 학설이 있어요. 학설을 갖다 깊이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9급이라든지 7급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시겠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보면 여기 이제 행정법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도구예요. 자, 행정법규는 크게 무슨 부분으로? 법률 요건 측면과, 그죠? 이 법률 요건 측면이 모두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크게 행정법규는 이와 같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유용한 도구다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계획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해요. 보통 우리 법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잠정적인 범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사상적으로 성악설을 기준으로 해요. 좀 법체계가 성악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저 위하를 통해서 형벌의 위하를 통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그럼 위협을 해서 무더기 막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시면 법률 요건인데 여기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인 사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법률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률 사실은 이 법률 요건의 뭐예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쉬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것만 학설하고 간단히 제가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법률 요건 측면과 법률 효과 측면인데 여러분들 제가요 행정행위는 여러분들 제가 행정행위를 법률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파트니까 행정행위에서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구별 기준인데 이 법률 요건은 뭡니까? 바로 행정행위 요건이에요. 줄여서 행위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용어 시험에서 여기 행위 요건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 법률 효과는 시험에서 뭐로 나올까요? 이건 행정행위 요건 힌트 드렸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게? 행정행위 효과 줄여서 행위 효과 이렇게 나와요. 더 줄여서 시험에서 요건 측면 이렇게 시험 나와요. 더 줄여서 효과 측면 하면 같은 말이에요. 이거 법률 요건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법률 효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요건 측면, 효과 측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은 행위 요건 측면에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구별할 것인지 아니면 이 행위 효과 측면에서 이것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할 것인지 각각의 학설이 나와요. 일단은 7급 이상은 이거 문제 이미 다 나왔던 겁니다. 우리 9급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9급은 법문원 기준설 또는 복수 기준설, 종합적 견해설 요것에서 시험 나옵니다. 보시면요. 요거 7급도 자격증 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돼요. 요건 재량설 이게 학설이에요. 학생들 하도 많이 혼동해서 아니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별 판단은 법률 효과, 행위 효과 측면이 아니라 행위 효과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요건, 즉 법률 요건 측면이 문제라고 봐요. 이것이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렇게 합니다. 요건 재량설. 요건 뭐 또 7급 이상은 더 하겠지만은 일단은
일단 요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실급에서도 예전에 나왔고 지금 안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꼭 문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행위 효과 측면 문제를 보게 되면 자, 효과 재량설이 있고 또는 우리가 법문원 기준설. 아직 학설 이름이 이게 통일 안 되어 있습니다. 법문원 기준설 또는 다른 말로 요 같은 거예요. 법문원 기준설. 자, 복수 기준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종합적 견해 이렇게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시험에서 요거로 잘 나와요. 요거 법문원 기준설. 요게 효과 재량설은 종래 예전 다루설이에요. 예전 다루설이자 판례입니다. 예전 다루설이자 판례. 종래 다루설이자 판례입니다. 법문원 기준설 요것이 현재 우리 행정법 파악회의 도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히 제가 이건 뭐 다 설정은 없으세요. 그냥 메모를 하세요. 나중에 저 문제 푸시고 또 책 더 많이 또 계속 공부하셔야 하니까 이거 보시면 요건 재량설은 뭐냐면 이 행정상 법률요건 요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 사실이 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것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의적 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끔 잘 나와요. 다의적 개념. 뒤에서 배우시는 이제 판단 여지는 다의적 개념과 관계된 거거든요. 법률의 규정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의적 하나의 뜻으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도 확정되어 있어요. 예,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딱 봐서 우리 행정청이 법 집행할 때 법 조문을 딱 봤더니 하나의 뜻으로 해석돼요. 그 다음 확정적 개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기속행위가 된다. 법률의 규정이 입법자인 국회가 지정한 법률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이런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 법률 사실을 이렇게 봤더니 다의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그죠? 추상적 개념. 이거 갖다가 똑같이 대응해서 다의적 불확정 개념. 불확정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딱 법조문을 봤더니 국회에서 법조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념이 확정되지 않고 여러 뜻으로 또 해석될 수 있으니까죠. 개념이 확정되지 않아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익 이런 거. 공익. 경찰 상의 필요성. 공익이 뭡니까? 추상적이죠. 각각의 행정 영역마다 공익이 달라요. 예.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로 규정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요건재량설이고 7급에서 시험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건재량설인데요. 요 요건재량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학설사적인 의의는 있어요. 왜? 요것이 요건재량설이 나오고 이에 대해 비판이자 이 비판적 견해가 효과재량설이에요. 효과재량설이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재량설은 기속행위와 재량의 구별을 기준으로 갖다가 법률 효과, 행위 효과가 아니라 법률 요건에서 처리한다. 요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학설사적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이 나옵니다. 효과재량설 보면 이 용어 좀 알아야 돼요. 7급 이상. 조금 이렇게 자격증 준비하시려면 이 정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구급도 뭐 도움 엄청 되는 거죠. 구급도 처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이 성질설이라고 해요. 성질설이라고 해요.
왜 성질설, 효과재량설을 성질설이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효과재량설, 자, 종래다우설을 한다면 종래다우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래다우설과 법문헌기준설은 행위 요건 측면이 아니라 행위 효과 측면에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구분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종래다우설을 한다면 효과재량설에서 자, 행정법규가 행정청에게 행정행위 법적 효과, 행정행위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만약에 인정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재량행위. 법적 효과의 선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건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됐습니다. 이게 다우설의 설명이고 판례는 자, 근거법규가요. 행정청에게 행정행위를 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근거법규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행정행위를 하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이건 뭐다? 재량행위. 네? 쉽게 말하면 근거법규가 수익적 행정행위를 통해서 수익적 효과를 주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재량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만약에 침익적 부담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규정해서 침익적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다?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성질이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요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행위 성질, 실질,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자는 거예요. 자, 됐죠? 이 효과 재량설에 이어서 법문헌 기준설, 복소 기준설, 종합적 기준은 이렇게 씁니다. 현재 다우설 판례인데 우리 다우설에 한다면 1차적 판단 기준은 자, 현재 다우설은 제1차적 기준으로서 법문헌 형식 체계 등을 고려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구분하고 잘 보세요. 2차적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다우설은요, 1차적 기준으로 일단 법문헌 형식 체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보고 그래도 불명확하게 되면 2차적으로 행정행위, 동기,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근거법규가요, 행정행위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행위 효과, 즉 법률 효과를 갖다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판단해 보세요. 근거법규가요 행위 효과, 법률 효과 측면에서 자, 이러이러한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이건 기속행위입니까 재량입니까? 아, 그렇죠. 재량행위가 됩니다. 자, 1차적 판단 기준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러한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행정청은 이런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철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이건 기속행위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행위죠. 말 그대로 법 문헌에 따라서 이 문헌이 뭐예요? 법이 말씀하신 법이 글자로서 말하는 바에 따라서 법 그대로 법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한 법률 용어라든지 일정 용어 나오면 그대로 딱 읽어서 해석되는 법률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재량행위, 해야 한다 기속행위 이렇게. 자, 근데 1차적 판단은 법문은 형식 체계 등 고려해도 불명확해요. 그러면 이때는 행정행위 동기,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자, 이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였어요. 수익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근거법규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 판례 내용대로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구나.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건 기속행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학설과 판례는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설은 이렇게 1차적 기준, 2차적 기준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글자를 따서 법문헌 기준설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 견해설도 있고 복수 기준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1차적 기준, 2차적 기준 나누지 않고요. 판례는 법문헌 형식, 체계, 행정행위 동기,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거, 큰 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구별 기준 학설은 정리에 이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제가 이때 이제 구별 실익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구별 실익을 보도록 하죠. 행정쟁송 보시면 먼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실익은 꼭 참 잘 나와요. 예전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공권 성립, 부관 가능. 지금의 세 가지로 설명 많이 되고 처음에서도 잘 나와요. 왜 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지. 요거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어요. 이거 못했죠? 기속행위 볼게요. 제가 그냥 재량행위로 하겠습니다. 기속행위가 위반되면 뭡니까 이건? 위반되면 위법이 되고, 그죠? 위법이 되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이걸 위반하게 되면 네. 이것은 부당해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돼요. 행정심판이 대상만 된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되죠. 구별실익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에서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거. 그렇죠? 위법이 되는 경우 있죠. 언제요?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지금 재량하자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됐죠? 재량하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뒤에 따로 않겠습니다. 뒤에서는 확인만 할게요. 우리 교재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재량 한 개로 나와 있어요. 재량 한 개. 재량 한 개로. 재량하자. 그러니까 재량하자라는 것은 재량권이 한 개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량이 한 개라든지 재량하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자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공부 같이 합니다. 재량하자는 하자 이 재량행위를 위법으로 만들어요. 그죠? 위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재량이 일탈이 있어요. 일탈. 재량이 일탈 또는 일탈 또는 유월이라고도 해요. 재량이 일탈, 유월, 그다음에 재량이 남용, 그다음에 재량이 해태, 재량이 흠결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재량이 일탈이라는 것은, 유월이라는 것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 있죠?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예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 이해만 하시면 돼요. 7급 이상 예전에는 그 시험이 나왔었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로
나왔으니까 한 번은 그 이 용어를 익힐 그 지문 유형을 익혀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법규상 한계. 이 법규상 한계가 뭐예요? 6월이죠. 6월인데 이 법규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그래서 6월 일탈이라고 해요. 6월은 담정을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6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1년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적 한계, 법규상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이 돼요. 남용은 이건 내적 한계예요. 이건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영업허가 위반 사항이 있으면 6월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정청이 동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10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10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이 갑에게만 유일하게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해요. 그죠? 자, 이것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 쉽게 말하면 이 재량권의 내적 한계는 외적 한계는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은 조리상 한계. 조리상 한계. 요거는 법규상 한계예요. 이 법규상 한계. 이 법규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일탈이고 요거는 조리상 한계예요. 이 조리상 한계를 갖다가 벗어난 경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잖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법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행정법의 법원에서는 조리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이런 법 위반이 있을 때 10일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이 갑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죠. 비례원칙 위반하죠. 또 행정행위 동기, 행정행위 동기라든지 조리상 한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거. 그러니까 외적 한계는 지키고 내에서 내적인 문제이죠. 내적으로 조리상 한계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탈과 남용은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재미있습니다. 판례는 재량권이 일탈일 때도 일탈 남용, 남용일 때도 일탈 남용 이렇게 병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재량의 혜택은 뭐냐? 재량의 혜택은 뭐냐? 재량의 혜택은 여러분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요. 여러분들 재량권이 주어지면 반드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는 거. 이건 재량권 행사. 재량권 행사가 아예 없는 경우예요. 안 돼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 공익판단권이 주어지면 공익판단을 해야 합니다. 없는 경우. 흠결은 뭐예요? 흠결은 이거 흠결은. 어? 자, 재량권 행사를 했어요. 재량권 행사를 했습니다. 재량권 행사를 했으면 이에 따르는 일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행정 조치 없는 것. 이게 재량의 흠결이에요. 이런 것이 다 재량 하자가 돼서 위법이 되고 행정승법 밑조죠? 행정승법 밑조? 행정승법 제27조 다시 한번 제27조에 가보면 이 재량 하자에 대해서 취소 승인 대상으로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위법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승법 제27조에 가보면 이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일탈과 남용만 있어요. 나머지 없어. 무슨 뜻이에요? 근데 판례는 다 인정해요. 그래서 행정승법 제27조는 뭐다? 예시적 규정이다. 예시적 규정이에요. 예시적 규정이니까 그 나머지 혜택 흠결도 재량 하자가 돼서 위법이 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네, 조금 더 하나 팁 드릴까요? 팁? 이거 처음 7급에 나왔던 거다 9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행정승법 제27조가 여러분들 시험 잘 나와요.
취소 소송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이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 규정 없어요.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 관해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한 한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요 재량하자로 인한 취소 소송 제기권 요거는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전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많이 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다 중요한 부분을 다 했고 요거 간단히 설명하죠. 공권 성립도요. 여러분들 기속행위에서 우리 앞에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권 성립하죠. 재량행위에서는요. 원칙적으로 공권 성립하지 않죠. 예외적으로 언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권과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그죠? 행정 개입 청구권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배웠고 다 했던 거고 부관은 뒤에서 배웁니다. 부관은 기속행위에서는 부관이 안 돼요. 기속행위의 부관을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재량행위에서는 법률이 근거 없이도 부관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됐죠?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또 하니까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66페이지에 두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 이것은 법문원 기준설 또는 종합적 견해에 의해서 좀 써놓은 거예요. 확인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판례 있죠? 판례 1번, 2번 참조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례. 자, 이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거,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 거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시험에든 항상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나오는 이유가 있죠. 기속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수송이 대상이 되죠. 그런데 재량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수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재량하자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위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에서 항상 기속행위가 재량이다 항상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우리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무상. 이건 여러분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뒤에서 배우시는 그 법률 행위자 중에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 요건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재량의 한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그죠? 이 재량의 한계 이렇게 묵차원으로 바꾼 거예요. 됐죠? 이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의 다섯 번째 재량을 벗어난 행정행위 실록 봐보세요. 제가 요거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요거 도표 잘 돼 있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여섯 번째 기속재량행위 나오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행정행위 종류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판단여지 이론이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판단여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제가 아까 앞에서 이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이 있죠? 요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현재 법문원 기준설이나 성질설 또는 초과 재량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현재 도설 판례 같은 경우는 법문원 기준설, 종래 도설인 성질설 또는 초과 재량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은 어디에서 친다고 봤죠? 행위 효과 측면입니다. 행위 요건 측면은 틀린 지문이에요. 행위 효과 측면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꼭 정리해 놓으시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판단여지 이론을 보죠. 우리가 이것은 7급에서는 한 2번, 3번 나왔고요.
구급에서는 약 2번, 구급도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법률 요건이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이 이제 여기 이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사실이 있죠.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미 앞에서 좀 여러 번 봤으니까 이것은 행위 효과 측면, 행정행위 효과 측면, 요거는 행위 요건 측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좀 기억 잘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도 많이 혼동하시니까. 행위 요건이래요. 요거는 이제 행위 요건, 하도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예 기속행위와 판단 여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것은 자, 이렇게 판단 여지와 불확정 개념 또는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개죠. 목차를 먼저 살려서 판단 여지와 불확정 개념. 중요한 것은 현재 통설 판례한다면 법무론 기준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문제는 어디입니까? 이 행위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것은 재량 문제죠. 이 재량 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이라는 문제예요. 이 재량 문제는 행위 효과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구분됩니다. 분명히 이 행위 요건과 관계돼서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으로 규정되는데요. 이것이 불확정 개념. 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불확정 개념은 한마디로 다의적이고, 그죠? 다의적 개념이면서 추상적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청이 법 집행할 때 이 법 해석을 1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불확정 개념, 예를 들면 이것이 공익이다. 법 규정이, 그러니까 행정법규의 법률 요건, 행위 요건 측면에 행정청은 공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정 조치, 일정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공익은 불확정 개념이죠. 다의적 개념이고 추상적 개념에서 법 해석이 필요해요. 법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 해석이 필요하고 이것은 곧 법률 문제가 돼요. 이것은 법률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법 해석이 문제이고 곧 법률 문제가 되죠. 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은 어디예요? 상식적으로. 1차적으로 행정청이 법을 판단해서 법 적용하지만 이것이 위법인가 적법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제2차적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죠. 최종적인 법 유권 해석권은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해석 법률 문제는 우리 법원, 그죠? 원래 법원이 권한이에요. 법원 권한입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원이 원래 이걸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다가 존중해 주는 것이 한목적적이죠. 그래서 법원은요, 스스로 판단을 자제합니다. 법원은 스스로 판단을 자제해서 행정청에게 이런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판단 여지예요. 자, 판단 여지는 여쭤볼게요. 행위 요건 측면 문제입니까? 행위 효과 측면 문제입니까? 행위 요건 측면 문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정 여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 판단 여지 개념을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행정법학기 다수서는 이 판단 여지 이론을 인정해요. 학설은 인정하지만 다수서는 인정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 판단 여지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 여지에 해당하는 이런 이 내용을 전부 다 뭐로 본다고요? 우리 판례는 재량 문제로 봐요. 재량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재량 행위. 즉 재량 문제로 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